수근이 영상툰. 저는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이틀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혼자서도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네가 아프다니까 내가 병간호 해주러 왔지. 남편은 일하느라 병문안만 짬짬이 오고 그 외 시간은 전부 시어머니가 제 곁을 지키게 된 셈이었죠. 처음엔 감사했어요. 그런데 검사 끝나고 병실에 돌아왔더니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아우, 나도 나이 드니 피곤해서 그래. 조금만 자고 일어날 테니 네가 소파에서 좀 쉬고 있으라. 병실 침대를 빼앗겨버린 저는 얇은 담요 하나 들고 냉기도는 창가 소파에서 몸을 떨며 버텨야 했어요. 그 다음날 점심쯤이었어요. 병원에서 제 식사가 들어왔고 전 간단히 세수만 하고 오겠다고 화장실에 갔거든요. 돌아오니 식판이 텅 비어있더라고요. 이거 제 밥 아니었어요? 아이고, 네가 이런 밥 먹으면 더 아플까봐 내가 다 먹었지. 그럼 전 뭐 먹어요? 내가 이따 편의점 가서 뭐 사줄게. 그냥 누워서 쉬어.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병원 밥을 다 뺏어 드신 어머님은 곧 잠이 드셨고 결국 제가 병원 지하 편의점에 환자복 입고 비틀비틀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환자식을 뺏겨버려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는 도시락을 사서 먹어야 했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저는 창가 소파에 구겨져 있었고 침대에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누워 있었어요. 화가 난 남편이 어머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여기가 호텔이에요? 병간호하러 오셨다면서 왜 환자를 소파에 재우고 본인이 누워 있어요? 아휴, 나도 나이 들었더니 허리가 아파서 그러지. 환자가 제일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게 말이 돼요? 밥도 뺏었다며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게 만드는 게 간호예요? 아이고, 오버 좀 하지 마라. 사람이 오죽 아팠으면 입원을 다 했겠어요. 치료에 전념해야 할 환자가 엄마 눈치나 보고 있으면 나을 것도 더 심해지겠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보게. 안 이러게 생겼어요. 나가세요. 여기 있어봤자 방해만 되니까. 방해라니. 방해지. 이게 간병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호텔방처럼 들어앉아 있었으니 입원비, 병원 식사 다 뺏어 먹었으니 식비 전부 다 청구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시고요. 냉정한 남편의 태도에 어머님은 기가 질렸는지 조용히 나가셨어요. 제가 퇴원을 할 때쯤엔 남편이 시댁에 얼마나 압박을 넣어뒀는지 병실 문을 나설 때는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다 하시더군요. 저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다가 기겁했어요. 집 현관 앞에 전자레인지, 선풍기, 믹서기 같은 고장난 가전제품들이 떡하니 쌓여 있었거든요. 박스 테이프엔 시댁 주소가 그대로 찍혀 있었죠. 남편한테 전화하니까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너희 집에 두면 좋겠다 하면서 고장난 밥솥을 들고 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참고 그냥 넘겼는데 이번엔 너무 심했죠. 대체 왜 우리 집을 쓰레기장 취급하시는 걸까요? 한번 얌전히 받아서 처분해드렸더니 그때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곧장 시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 집에 뭘 보내신 거예요? 보내긴 했지. 쓰던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전자레인지는 고장도 아니고 살짝 녹슨 거야. 선풍기도 좀 느리긴 한데 아직 돌아가고. 전자레인지 열어보니까 문도 안 닫히고 선풍기는 회전도 안 돼요. 너무 깐깐하다. 예전에 다들 그런 거 쓰고 살았어. 저희 집은 그런 거 안 써요. 그냥 버릴 걸 왜 저희 집에 보내세요?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생각해서 보내줬더니 그렇게 나올 거야? 그게 생각해서예요? 거지처럼 처리 비용도 없어서 아들 집에 슬쩍 버려놓는 게? 뭐, 가지?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죠. 그날 바로 수거업체를 불렀어요. 기사님도 전부 폐가전이라 하더군요. 당연히 돈도 들었고요. 사진 다 찍고 처리 전후 사진이랑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시댁 단톡방에 올렸어요. 오늘 도착한 물건들 전부 폐가전 판정으로 수거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뭘 보내시든 먼저 저에게 확인 후 부탁드립니다. 아들 집은 고철 수거장이 아닙니다. 영수증 참고하시고요. 남편의 누나분들이 통 내용을 읽고는 시어머니께 세상 부끄럽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니, 처리 비용이 없으면 말해요. 그거 몇 푼 한다고 남편이 사돈댁에서 거지라고 욕하겠네. 하며 불같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다그쳤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미안했어.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야.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비는 내가 줄게. 괜찮아요. 그 비용 치우는 수고비로 생각할게요. 다음에만 안 그래 주시면 돼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뭐가 온 적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어요. 솔직히 업체 부르는 값이나 택배비나 비슷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신우가 지낼 데가 없다고 해서 며칠 동안 집에 재워줬어요. 솔직히 불편했지만 잠깐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제가 아끼던 고가 화장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닌데 양이 줄어들었으니 누가 손을 댄다는 거겠죠? 남편이 만질 일은 없고 우리 집은 아이도 없으니 누가 봐도 신우가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가만히 지켜봤죠.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강아지 홈캠을 돌려보니 아주 당당하게 제 화장품을 꺼내가는 신우의 모습이 찍혀있더군요.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어요. 어차피 화장품은 다 없어져 버렸고 따진데도 사줄 것 같지 않았거든요. 대신 비어버린 화장품 통에 녹색 염색약을 살짝 섞었죠. 다음날 거실에서 신우가 제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좀 발랐어요. 본인 거 쓰시라니까. 아깝잖아요. 어차피 언니는 화장품 많잖아요. 많으면 막 가져다 써도 되나요? 허락도 없이? 치사하게 왜 그래요? 잠시 뒤 신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야 이거! 바르고 세수하는 종류 아니에요? 왜 초록색이 안 빠져?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언니가 뭔가 했죠? 글쎄요. 새로 사온 거라 나도 써본 적 없는데. 신우는 말문이 막힌 얼굴로 황급히 화장실로 돌아갔어요. 한참 세면대를 붙잡고 씻었지만 염색약이 지워지진 않았죠. 안 지워지면 리무버나 뭐 다른 거 써봐요. 그런 걸 얼굴에 어떻게 갖다 대요? 피부 다 일어날 일 있어요? 그럼 그냥 초록색인 채로 계시던가요. 어릴 때보단 슈렉 같네요. 솔직하게 말해요. 언니가 뭔가 했죠? 글쎄요. 뭐 제가 뭘 했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씨 덕분에 나는 이상한 제품 직접 발라보지도 않고 테스트 제대로 했네요. 아, 어떻게든 좀 해줘요. 나 오늘 수업 끝나고 남친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리무버로 지워보라니까요. 그래도 안 지워지면 뭐 치약이라도 써보던가요. 나도 뭐가 들었는지 성분 같은 거 안 보고 샀으니까 뭐로 지워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난 모르죠. 난 아가씨 덕분에 저게 이상한 거라는 걸 알았으니 버리러 갔다 올게요. 그날 결국 신우는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세수도 하고 치약 묻은 솔로 문지르는 등 별의 별짓을 다 해서 겨우 염색약을 다 지울 수 있었어요. 끝났을 때는 학교든 데이트든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죠. 그날 이후 제 화장품 양은 줄어드는 일이 없었어요. 경고가 제대로 됐나 봐요. 저는 결혼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처음엔 설렘이 컸지만 시댁의 요구가 점점 심해지면서 불안해졌어요. 혼수는 원래 여자 쪽이 준비하는 거라며 가정 가구를 전부 최고급으로 맞추라고 했어요. 제가 오래 사용해 잘 아는 브랜드로 가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명품, 고급품 이런 거 아니면 집에 들일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하시며 기능도 잘 모르는 비싼 제품들로만 채우라며 억지를 부리시더군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체면이 있는데 예단도 억 단위는 받아야지 하고 대놓고 요구하기도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웨딩 촬영, 대관료, 스드메 같은 예식 비용까지 전부 우리 집에서 부담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혼수도 다 마련하고 예단으로 차를 뽑아달라고까지 하셔서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예식비까지 저희한테 다 떠넘기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아유, 너희 집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 잘 모르나 본데 뼈대 있는 집안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당연하다뇨?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한다고 이렇게까지 요구한대요? 시끄럽다. 큰 집안 들어오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체면이 뭔지 몰라? 체면이요?
아니 무슨 체면을 차리겠다고 이러시는 거냐니까요. 역시 집안이 큰 모양이니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는구나.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만 하시며 저와 저희 집안이 모자란다는 듯 이야기를 하시는 통에 대화를 이어나갈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아휴, 말이 안 통하시네요. 그만합시다. 뭘 그만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고요.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뭐가 어쩌고 저째? 야, 네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뭘 알아? 뭘 알긴요. 기껏해야 회사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평범한 서민 가정에서 무슨 체면 치레를 그렇게 거창하게 한대요? 야, 우리 아들이 혼자 벌어서 아파트도 살 정도로. 그 집 저도 같이 돈 보태서 마련한 거예요. 남편 혼자인만으로 된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해주신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다 해주신 것처럼 내세우시니 저로선 참 납득이 안 되네요. 솔직히 그냥 명분 삼아서 저희 집이랑 저희한테 뭐라도 더 뜯어내려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하참, 그거는 요즘 아파트 값이 미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요즘을 따라가면서 왜 예단 혼수는 또 전통식으로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잣대가 이렇게 고무줄 같은 집안이 참 뼈대가 있어 보이네요. 그날 이후 파혼은 확정됐어요. 얼마 지나서 시어머니 될 뻔했던 분은 사돈 될 집 등골 빼먹다 망신당한 집이라 동네에 소문이 퍼져서 창피를 당했다고 들었죠.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제 집을 자기 사교 모임 장소로 쓰시는 거예요. 친척 모임을 할 때야 그래도 이해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개모임, 교회 사람들까지 전부 불러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끝나고 나면 정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서 쓰레기 정리도 설거지도 다 제 몫이었어요. 장 보고 요리하는 것도 저, 치우는 것도 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따져 물으면 네가 집주인인데 당연히 해야지 하고는 당연하다는 듯 그냥 가버리시더군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니 너무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나가고 제 일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손님들도 속으로는 이상해 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토요일 사람들 온다. 아, 그날 장판 교체 예약했는데요. 뭐? 갑자기 무슨 장판이야? 어머님 저번에 친구분들 오셔서 큰방 장판을 엉망으로 찍어 놓으셔서 새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왜 하필 그날에? 다른 날에. 이미 계약금도 냈어요. 죄송해요, 못 쓰시겠네요. 기분 나빴는지 시어머니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로도 모임 날짜마다 제가 일부러 수리기사, 청소업체, 가구 설치 일정 등을 잡아뒀어요. 오늘은 집에 공사 중이라 못 와요. 결국 모임들이 줄줄이 취소됐고 시어머니는 점점 초조해했죠. 손님들이 왜 자꾸 모임이 무산되냐 의심하기 시작했나봐요. 시어머니 체면에 금이 가자 슬슬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며 너 때문에 자꾸 모임이 취소되는 거니까 네가 단톡방에 들어와서 사과드려. 제 집에서 허락도 없이 모임을 잡는 것 자체가 문제일 텐데 오히려 제가 문제고 수습하라고 떠넘기시더군요. 그때 전 준비해둔 걸 꺼냈어요. 그동안 모임 때마다 제가 장 봐준 영수증, 청소비 영수증, 손님들이 부셔먹은 장판, 도배지값 등등 단톡방에 사진을 싹 올렸어요. 사실 모임은 어머님이 초대하신 거고 비용은 전부 저희 집에서 냈습니다. 해드릴 때마다 오히려 더 내놓으라고 하시니 더 이상 모임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아니, 본인 모임을 며느리 집에 얹혀서 했다고? 와, 그동안 며느리 고생만 한 거네. 시어머니는 그걸 알게 되자마자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어요. 너 미쳤어? 이런 걸 왜 공개해? 어머님이 제 집, 제 돈 마음대로 쓰신 것과 똑같아요. 그 뒤로는 우리 집에 모임 같은 걸 하러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지인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잃고 결국 인맥들도 서서히 다 끊기게 됐죠. 들어간 비용도 전부 물어주셨고요. 저는 비로소 제 집이 제 집 같아졌고 이제 더 이상 불려다니며 고생할 일도 없어졌어요. 저는 결혼 후 생활비를 벌려고 남편의 누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했어요. 손님 맞이, 서빙, 청소, 재고 정리까지 전부 떠맡았죠. 근데 형님이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매출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에 줄게.
가족끼리 무슨 돈 타령이야. 그냥 도와주면 되지. 당장 월급이 안 들어오니 생활이 막혀갔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뻔뻔하게 내일도 와.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들다니까. 하고 웃더라고요. 그러다 가게에 단골 손님이 왔어요. 여주씨가 일 제일 열심히 하네. 가게 살림꾼이 다 됐어. 감사해요. 근데 알바비가 2달째 안 나와서 그만둘까 싶어요. 그 말에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죠. 여주씨, 너 사장이랑 가족이라고 안 했어? 가족을 착취하는 거야?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집이 다 있네. 형님은 얼굴이 굳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칠 뒤 주방에서 알바생 친구에게 물었죠. 알바씨는 월급 잘 나왔어요? 네, 저번 주에 받았는데. 왜요? 난 지금 2-3달째 돈을 안 주고 있거든. 사정이 어려운가 해서 참고 있었는데 혹시 알바씨도 그런가 싶어서. 일단 알았어. 그때부터 가게에 단골만 오면 푸념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일 시키고 월급도 안 줘서 못 살겠다. 동생네 데려다 부려만 먹어서 죽겠다. 제가 하도 찡찡거리니 단골들이 서서히 안 오기 시작하더군요. 단골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리자 이번엔 배달음식 어플에 리뷰를 쓰기 시작했어요. 리뷰창에는 알바비 안 주는 집에서 먹으니 맛도 쓰네요. 사장아, 저번 월급 좀 줘라. 오죽하면 손님 붙잡고 무급노동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겠냐. 이런 리뷰를 달아뒀어요. 평점은 5점을 줬지만 리뷰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영업에는 확실하게 악영향이 갔죠. 그제야 형님은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네가 손님들한테 이상한 소리 퍼뜨렸지? 아니요. 전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만둔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며 그만두는 것도 제 맘대로 못하겠잖아요.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제가 손님들에게 하소연을 안 해도 되게 돈을 제대로 주시든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곳에 일하러 가게라도 해주시든지 그랬으면 될 일 아닐까요? 가게 카운터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 아주머니 손님 하나가 끼어들더군요. 사실이면 사장님이 잘못한 거지. 왜 저만 탓을 해요? 형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얼마 안 가 가게 홀은 텅 비었고 주문 전화도 울리지 않게 됐어요. 저는 소원대로 퇴사했고 시부모님을 통해서 못 받은 임금을 모두 받아냈어요. 반면 형님네 가게는 그 뒤로 계속 어려운지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자업자득이죠 뭐.